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자기계발과 관련한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쉬어가는 타임을 갖고자 제가 좀 가벼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고른 책이 바로 이겁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이 책입니다. 조명을 좀 앞에다 했더니 너무 눈알이 빠져버릴 것 같네요.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 느낌은 어떻냐면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책을 읽은 후에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찝어서 말씀드린 쪽으로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읽었던 책의 이 부분 중에 좀 인상 깊게 닿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우선 저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구냐면 우선 백세희라는 작가인데, 이 책은 지금 에세이입니다. 뭐 소설이나 자기계발서 이런 게 아니고 에세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제가 딱히 말씀드릴 내용이 크게 없다라고 했던 부분과 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990년생이고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뒤 출판사에서 5년 정도 일을 한 직장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우울증도 겪었고, 그 우울증의 이름은 기분부전장애, 경도의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 중에서도 좀 가벼운 편에 속하는 우울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이렇게 우울증을 겪으면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치료도 해봤지만 마음에 드는 효과가 컸던 치료는 많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이 책을 쓰기 직전에 상담을 받았던 정신과 의사, 그분과의 이 대화를 남겨놨고, 그분과의 대화가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 남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돼 있고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라고 돼 있네요. 사실 이 책을 딱 처음 집었을 때 어떤 걸 기대를 했냐면은, 본인은 많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나는 떡볶이라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는 또 힘을 내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굉장히 뭐 밝은 내용의 희망찬 그런 정도의 내용을 예상하고 샀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저자는 사실 기분 전환의 기복이 굉장히 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며칠간 우울했다가 며칠간 또 기분이 좋았다가, 며칠은 또 우울했다가 또 기분이 또 좋아졌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기분이 전환이 자주 되는데 이유는 사실 뭐 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 회사 생활, 애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느꼈던 것, 그리고 서운해했던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콜콜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우선 첫 번째 부분은 20살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라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빨리 고3 수능 수험 생활이 빨리 끝나기만 하면, 대학교만 가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고, 대학교만 가면 인생이 다 풀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대학교만 들어가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갔더니 또 어떻게 됐나요? 학교 3학년 4학년이 돼가면서 이제 취업이라는 관문이 또 내 눈앞에 다가오게 되고, 주변에서 취업 언제 할 거냐,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 좋아하는 일이 어떤 거냐, 나는 뭘 좋아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먼저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 있는 선배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고 어떤 스펙이 필요해, 그리고 윗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을 좋아해 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아, 이렇게 나도 준비를 해 나가야겠구나, 아 근데 정말 어렵겠다, 나는 별로 준비해 온 게 없는데 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취업만 하면 나의 모든 걱정이 다 끝날 것 같고, 취업만 해서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마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마치 취업을 했을 때,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기쁨과 한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그때 당시에는 눈앞에 있는 이 고지만 달성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부분이고, 더 앞에 더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나타났죠. 그럼에 따라서 불행해지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시간을 거슬러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번 돌이켜보면은, 만약에 지금 28살의 내가 20살 때 대학교 가기 전에 나를 바라보고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만약에 20살의 내가
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나를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살의 내가 지금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하는 말, 너무 멋있다. 내가 꿈꾸던 걸 넌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데 왜 나는 자꾸 더 높은 곳만을 보며 나를 괴롭혀 왔을까? 라고 이렇게 스스로 성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공감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20살의 내가 만약에 지금의 나를 만나면 울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자기를 위안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딴섬이라고 정리해 둔 부분인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저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다만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하지만은 회사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친구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 쓰여진 게 딱 그렇거든요. 저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다만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어야만 혼자 놀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감이 되지 않아요. 많이 와닿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길 바라고 이 나의 마음을 독자분들께 읽히길 바라는 책을 썼다면 좀 이런 내용,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만을 그대로 풀어버리는 이런 글들보다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를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면 저는 좀 많이 공감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쓴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합리화를 왜 부정적으로 보세요? 성숙한 방어 기제 중 하나예요. 자신의 상처나 결정에 대해 이유를 찾는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고 하는 순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든 순간이 왔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왔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합리화라는 말 그대로 어떤 실패를 맛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 이거는 이런 외적 요인 때문에, 이런 변수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던 거야.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토닥거리는 정도. 이런 정도의 합리화라면 괜찮지만은, 성숙한 합리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그냥 왜 합리화를 부정적으로 보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지만 성숙한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상처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상처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 과정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은,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버리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언가에 실패했다라는 거,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는 어떤 걸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고 조금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책 내용이 전반적으로 쓰여진 형식은 정신과 의사와 본인이 상담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술해 가면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를 그냥 써 내려가는 그런 방식인데, 마지막에 이제 내용 중에 체크해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느낌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정신과 의사가 한번 물어봐요. 퇴근 후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본인이 활력이 없어요. 집에 걸어가는 시간이 유일한 낙이고 집에서는 무기력한 상태가 저는 계속됩니다. 뭔가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정말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선생님이 결국 그러면 뭘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폭식을 해요. 혼자 과자랑 초콜릿을 잔뜩 먹고 술도 엄청 마시고 그리고 울어버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살찌는 건 싫으니까 스트레스는 더 받고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죠. 애인과의 관계는 그럼 어떠시나요?
성격이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우울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이 저자는 남자친구는 항상 있다,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애인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애인과의 관계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관계만 유일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일하게 안정적인 순간이고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옆에 있어 주려고 하니까 엄청 의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자가 굉장히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우울증도 많고 기분도 많이 안 좋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런 것을 해결하려는 수단 중에 하나로 폭식을 선택하고 있고 과식을 하고 술을 마심으로써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자친구 애인과의 관계만 좋다, 그가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이렇게 책을 쓸 거였다면 내 남자친구는 얼마나 힘들까, 사람도 물론 힘든 게 있었을 텐데 라는 내용을 조금은 약간이라도 실어놔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입장을 과연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봤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마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손 안에 들어오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무언가를 해냈을 때도 예쁜 옷을 입어도 내가 해내고 내가 입으면 금세 힘을 잃었다. 소중하거나 사랑스럽지 않았다. 문제는 그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상대가 지루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루해진다기보다는 더 이상 반짝여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책은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난 나의 감정이 굉장히 남들과는 달라,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해해 줘야 돼. 근데 너희가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순간 난 너한테 질려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과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모든 판단은 독자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최대한 이 저자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은 너무나 다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은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이 감정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혼자 알고 끝내려고 했다면 이 책을 쓸 이유는 없었겠죠. 분명히 독자와 읽는 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와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씁쓸하다는 느낌은 좀 많이 느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힘든지도 모르고 그게 힘든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힘든 거에 대해서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표현을 하고 그냥 이렇게 분출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에세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소한 얘기들을 푼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 정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리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